자, 이번 시간에는 2021년 3회차 우리 동영상 문제 보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가 아니고 이 정리를 좀 하다 보니까 이 파일 자체가 약간 좀 흐리합니다.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1번 문제. 도시가스 가스 계량기와 전기 접속기와의 이격거리를 쓰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이거는 실제로 동영상이나 이거보다도 그냥 바로 문제만 보고도 풀 수 있는 것이죠. 30cm다. 근데 기존에 우리가 나왔던 거 보면은 대체적으로 보면 계량기와 계량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스 계량기와 전기 계량기죠. 또는 전기 개폐기와의 거리는 60cm 이상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일단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집이 이렇게 있으면 우리 집이 이렇게 있으면 외부에서 전기가 들어옵니다. 그죠? 한전에서 전기를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 최초 어디로 오느냐 하면 계량기로 일단 들어오죠. 계량기. 그죠? 계량기를 거쳐서 이 과정으로 분배가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계량기 자체의 이제 용량이나 이런 개념으로 봐도 되고요. 가장 큰 거 또는 외부에서 들어왔을 때 가장 첫 번째. 그죠? 그래서 가장 뭐 크기가 크다, 용량이 크다 이런 개념으로 보셔도 됩니다. 그죠? 그래서 거리를 가장 우리가 넓게 그나마 이 중에서 거리가 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60cm고 그 다음에 굴뚝, 전기 전멸기, 굴뚝은 저런 조치를 하지 아니한 뭐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전기 접속기와의 거리는 30cm 이상이다. 문제의 전기 접속기 30cm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계량기에서 이제 각 실로 들어갔을 때 전멸기라든지 접속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겠죠. 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또 거리가 30cm다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또는 여기에서 계량기에 거쳐서 나왔을 때 뭐 차단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예,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런 조치를 하지 아니한 전선과는 15c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0cm, 30cm, 15cm.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는 전기 접속기이기 때문에 30cm가 되겠다. 그죠? 예, 그래서 요거는 그대로 60cm, 30cm짜리, 그 다음에 15cm짜리. 이거는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죠? 예. 자, 2번. 다음 영상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해서 지금 보여지고 있는 요 그림은 압축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장치의 명칭을 써라 이러면 압축기가 되겠습니다. 그죠? 여기 있는 게 이제 뭐다? 전동기죠? 그러니까 압축기 자체가 우리가 뭡니까? 내부에 실린더가 있고 여기에 피스톤이 왕복 운동을 하면서 압축을 행하는 거죠? 이렇게 왕복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왕복 운동을 하기 위해서 뭡니까? 여기서는 회전 운동을 주는 거죠. 회전 운동을 줌으로써 왕복 운동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회전 운동을 어디서 주느냐? 자, 모다에서 줄 수 있다. 그죠?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압축기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장점 두 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이제 압축기를 이용한, LPG 이입 충전 방법 중에 압축기에 의한 방법. 자, 요거에 대한, 장점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시험에서는 영상을 보게 되면 그런 과정이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요. 이게 펌프의, 그러니까 압축기의 장단점, 이런 개념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런 개념은 아니고, 압축기, 이 장치는 압축기지만 이 압축기가 어디에 쓰는 것이냐 이거죠. 그래서 LPG의 탱크로리로부터 우리 저장 탱크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입이나 충전을 할 때 사용하는 방식, 압축기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때의 장점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펌프에 비해서 이송 시간이 짧다. 효율이 좋다는 의미죠. 자, 잔가스 회수가 가능하다 또는 용이하다. 이런 개념이 되겠고, 베이퍼록 현상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이퍼록 현상. 자, 압축기 이용 시 우리가 특징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보시면은 장단점이죠. 자, 충전 시간이 짧은 거는 장점, 베이퍼록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 거 장점, 탱크 내의 잔가스 장점, 그죠? 회수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부탄의 경우에는 저온에서 재핵화의 우려가 있다. 이 단점이 되겠죠.
압축기 오일에 탱크가 들어가서 드레인의 원인이 된다. 이것도 이제 단점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장단점을 만약에 장점 2개, 단점 2개 써라 이러면은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된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페이퍼록 현상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뭘 의미하느냐 이러면은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떤 장치가 있을 때, 뭐 제동장치 가장 대표적인 건데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자동차의 브레이크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브레이크. 그래서 우리가 뭐 산이나 이런데 우리가 내려올 때, 그죠? 운전을 해서 내려올 때 보통 우리가 풋브레이크, 그죠? 이걸로 계속 밟았다 뗐다 이렇게 했을 때 뭡니까? 그 내부에 열이 발생함으로써 일부 증발을 합니다. 윤활유 자체가요. 그러다 보면은 내부에서 거품이 생겨서 우리가 제동력이 방해를 받는 현상. 그래서 이제 제동이 잘 안 되는 현상. 그래서 우리가 내려올 때 이런 내리막길 내려갈 때는 뭡니까? 사이드 브레이크 많이 쓰라.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네, 그 자체가 이제 페이퍼록 현상 때문에 발생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압축기 자체는 페이퍼록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다. 네, 그래서 열이 계속 가열되는 형태가 아니고 내부의 윤활유 자체가 이제 열을 식히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현상이 없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3번. 다음 장치의 명칭을 쓰시오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요거는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단순 복원입니다. 복원 문제다 보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공단의 어떤 그 동영상을 구할 수는 없어요. 그죠? 없기 때문에 그나마 답을 가지고 유출을 해서 이렇게 비슷한 어떤 그 사진을 이렇게 구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지는 사진은 우리가 터빈식 가스 계량기, 터빈식 가스미터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터빈식이라는 것 자체는 가스미터에 분류해서 놓고 봤을 때 추측식 추측식에 속하는 방식이고 잠깐 설명해 보시면은 그죠? 가스가 통과를 하면 관축의 중심에 있는 터빈, 이 터빈이 되겠습니다. 이 터빈을 돌리고 이 터빈의 회전수를 계산해서 사용량을 지시하는 지시계가 기계적으로 전달해서 부피를 환산한다. 그래서 회전수를 부피로 환산해서 계량하는 계량계다. 그래서 대유량 측정용으로 사용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내부에 터빈이 들어가 있다. 그죠? 터빈이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추측식이다. 이거죠. 한 바퀴 돌았으니까, 요만큼 양이 될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한다는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그런 형태로 쓰는 우리가 가스미터, 터빈식 가스미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4번에 아세틸렌 용기 안에 채워 넣는 다공물질 4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나오죠. 이거는 우리가 아세틸렌 자체가 필기뿐만 아니고 실기에서도 문제는 상당히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다공물질이 뭐다? 이거는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고, 여기에 각인된 내용, 이런 것들이 있죠. 우리가 TP라든지, FP라든지, TW, 그죠? TW 있죠, 그죠? W도 있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도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죠? 자, 보시게 되면, 규조토, 그죠? 목탄, 산화철, 석회, 석면, 탄산, 마그네슘, 다공성, 플라스틱, 이런 것들이 있다. 여기에서 이제 4개를 쓰시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다공물질이라는 것 자체는 말은 많이 들어봤지만 뭐냐, 이러면은, 아세틸렌 자체가 압축을 하게 되면 또는 액화를 하게 되면 스스로 분해해서 우리 분해 폭발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용기의 다공물질이라는 것은 스펀지라든지 숯과 같이 고체 내부에 많은 빈 공간을 가진 물질을 우리가 다공물질, 그죠? 공간이 많다. 많을 다자 써서 그죠? 많다는 겁니다. 그죠? 자, 여기에 가스를 잘 녹이는 용제, 그러니까 아세톤과 디메틸 포름아미드, DMF죠, 우리가. DMF. 그죠? 여기에 뭡니까? 아세틸렌을 녹여서 그 빈 공간을 채우는 형태다. 그죠? 그렇게 해서 용해 가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세틸렌 용기를 보시게 되면 내부가 이렇게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그죠? 다공물질. 그래서 용제도 물론 아세톤, DMF.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이죠.
자, 5번에 도시가스 배관과 지지대, 유볼트 등의 고정장치 사이에 고무판, 플라스틱 등을 삽입하는 이유를 쓰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는 이제 뭐 조금 그림이 너무 좀 작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고무판을 삽입하는 이유는 배관과 고정장치 사이에 절연 조치를 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림 보시는 것처럼 요새는 U볼트에 이렇게 고무가 더 씌워져 있습니다. 그죠? 더 씌워져 있고, 이건 고무판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지대나 U볼트 등은 고정장치와 배관 사이에 고무판 또는 플라스틱 등을 통해서 절연 물질을 삽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죠? 절연. 그래서 전기가 만약에 이제 흘러가지고 잘못하면 이제 뭡니까? 위험성, 폭발의 위험성을 가질 수 있다. 이런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전기가 통하지 않도록 절연 물질, 우리가 고무판이나 플라스틱 사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연 조치를 한 것이다. 절연 조치를 한 것이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6번. 다음 유체의 흐름을 확대 또는 축소시키는 장치의 명칭을 쓰시오. 자, 이것도 지금 일단은 뭐 우리가 그 시험 치신 분들 카페나 이런 데 올리신 내용을 토대로 요거 문제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림 보시는 것처럼 이런 내용들은 뭐냐? 오리피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얇은 판에 구멍을 이렇게 크거나 작거나 이렇게 사이즈가 다른 구멍, 이런 형태로. 그래서 확대 또는 축소시키는 장치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오리피스 어떻게 설치되느냐 이렇게 보시면 오리피스라는 것 자체가 유량을 측정하기 위해서 유체가 지나가는 관의 내부에 설치한 가운데에 둥근 구멍이 뚫린 칸막이 판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파이프가 지나가는 그 사이에 오리피스, 그죠? 오리피스 플레이트를 이렇게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멍 사이즈를 이렇게 작게 한다. 그러면은 지나가면서 뭡니까 이게? 유량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유량의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판, 그래서 유체의 흐름을 확대 또는 축소, 변화를 줄 수 있는 장치, 이렇게 하면 이거는 이제 오리피스 플레이트 또는 뭐 오리피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7번에 다음 저장 탱크에 부착된 밸브의 명칭을 쓰시오.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 문제도 이게 정확하게 어떤 문제라는 뭐 정보가 너무 없어가지고, 그나마 이제 답을 가지고 좀 유출을 해서, 이렇게 사진을 하나 구해서 여러분들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 말씀하시는 게 이제 그 압력계가 달려있다. 이 압력계가 달려있고, 그 앞에 뭐 글로밸브 형태로 밸브가 2개 있더라.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이 있어가지고 찾아보니까 이게 충전용 주관 밸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관에 연결되어 있는 이 관 자체가 뭐냐면 충전용 주관입니다. 주관. 그래서 주관에 설치된 밸브다. 이래서 충전용 주관 밸브다. 이렇게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내용 자체는 뭐냐면 압력계 우리가 검사 기준을 보게 되면 충전용 주관의 압력계입니다. 그죠? 이거는 매월 1회 이상, 그 밖에 압력계는 1년에 1회 이상 교정을 받는 압력계로 그 기능을 검사한다. 기능 검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전용 주관에 설치된 압력계. 그래서 압력계가 있고 밸브가 있으니까 충전용 주관 밸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죠? 요건 이제 저장 탱크에 밸브가 이렇게 설치되어서 충전용 주관이다. 이 밸브 2개가 있는 거는 뭐냐? 하나는 기, 그죠? 하나는 액.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기액, 이 뭡니까? 기체. 그래서 이걸 뭡니까? 균압. 압력을 맞춰주는 거죠. 만약 탱크로리가 있으면 탱크로리에서 여기서 공급할 때 이 압력차가 발생했다. 이쪽에 압력이 커버리면 역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뭐 그런 문제점들이 또 있으니까. 그래서 이 균압을 해주기 위해서 이제 기액 라인이 2개가 이렇게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 내용을 토대로 이제 이렇게 봤을 때 지금 나오는 문제의 답은 우리가 충전용 주관 밸브다. 이렇게 지금 유출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8번에 다음 가스 크로마토그래피에 사용되는 캐리어 가스의 종류 2가지를 쓰시오.
그래서 가스 크레마토그래피 우리 기본적으로 캐리어 가스는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이죠. 수소, 헬륨, 질소, 아르곤 요 중에 2개를 쓰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스 크레마토그래피라는 것 자체는 뭡니까? 2가지 이상의 성분이 된 물질. 그래서 여러 혼합기체죠. 혼합기체를 단일 성분으로 분리시키는 기법. 그죠? 그냥 뭐 설명 다 치우고 그죠? 가장 쉬운 게 혼합기체를 분리시키는 겁니다. 그죠? 각각의 성분 기체로 분리시키는 장치가 우리 가스 크레마토그래피다. 그래서 기체를 분리시키면 가스 크레마토그래피. 그죠? 액체를 분리시킨다? 그럼 액크로마토그래피가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운반기체, 그죠? 캐리어 가스죠. 캐리어 가스는 수분 또는 불순물이 없는 고순도의 헬륨 또는 수소, 질소, 아르곤 등의 비활성 기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출기의 특성에 따라서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둘 중에 하나 쓰시면 됩니다. 자, 9번에 정압기실 경계책 설치 기준을 쓰시오. 지금 이것도 보면은 우리가 아마 그 시험에서는 영상이 정압기실을 문을 열고 들어가고 문이 열린 상태로 뭐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영상을 보여준 걸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게 우리가 경계책 설치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보게 되면 첫 번째, 정압기실 주위에는 높이 1.5m 이상의 철책 또는 철망 등으로 경계책을 설치한다. 1.5m 경계책. 이거는 경계책의 높이를 써라. 이렇게 문제도 자주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되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설치 기준, 자, 이렇게 작성을 해줬습니다. 물론, 하나 더 있습니다. 그죠? 하나 더 있는데, 그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경계표, 자, 1번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압기실이 다음의 경우일 때는 경계책을 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경계책이 없는 상태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철근 콘크리트 및 콘크리트 블럭재로 지상에 설치된 정압기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 단단한 콘크리트로 이렇게 지어져 있는 것은 경계책이 없는 그런 그림도 있습니다. 그죠? 사진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이런 예외 규정으로 보시면 돼요. 그죠? 예, 그 다음에 경계책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고 시도지사가 인정한 경우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공원지역, 녹지지역, 기타 부득이한 경우. 그래서 설치 기준이라고 쓸 수 있는 것은 1번 정도 이렇게 정확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높이 기준 1.5m이면서 일반인의 출입의 통제가 되어야 된다.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자, 3톤 미만의 소형 저장 탱크 가스 충전 시 규정 용량은 몇 프로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3톤 미만이라고 적혀 있는지 아니면 그냥 소형 저장 탱크라고 되어 있는지 문제에서는 약간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85%가 되겠습니다. 85%. 자, 이게 이제 기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장 탱크에 가스를 충전하려면 가스의 용량이 상용 온도에서 저장 탱크의 내용적의 90% 넘지 않도록 충전해야 된다. 다만 뭡니까? 소형 저장 탱크의 경우는 85%를 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형 저장 탱크의 경우에는 85%다. 그러니까 이걸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장 탱크는 90%입니다. 90%지만 소형 저장 탱크일 때는 85%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죠? 그래서 통상 우리가 소형 저장 탱크라는 것은 3톤 미만의 소형 저장 탱크를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11번에 다음 장치의 명칭과 기능을 쓰시오. 자, 지금 그림에 보이시는 이 장치는, 그죠? 이 장치입니다. 이거는 긴급 차단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긴급 차단, 이상이 생겼을 때 가스의 공급을 차단하는 장치다. 자동으로 차단하는 장치인데 그 이상 상태라는 것은 누설 또는 화재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죠. 그래서 그 피해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서 가스의 공급을 긴급 정지시키는 기능을 한다. 그죠? 그래서 뭐 이상 상태, 그죠? 이상 상태. 이때 뭡니까? 가스의 공급을 정지시킨다.
뭐 이런 식으로 내용을 쓰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상 상태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또는 뭐 위급한 상태 뭐 이런 것들 이렇게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면 되고요. 그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운전 상태가 아닐 때죠. 그때 하는 역할은 가스의 공급을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차단 또는 정지 이런 내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2번에 다음 장치의 명칭을 쓰시오. 지금 요거는 이제 피그를 하고 있습니다. 피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그라는 것 자체는 길고 좁은 관 속으로 배관을 청소 또는 검사, 보수하는 장비로서 일반적으로 배관 내부에 삽입을 해서 내부 유체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유지 보수 장비를 의미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배관 내부에 이물질이 있다든지 또는 정상적으로 배관에 뭐 어떤 이상이 없는 상태인지 또는 뭐 어디 뭐 깨진 데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한다는 겁니다. 확인하고 유지 보수하는 장비다 이렇게 되어 있죠. 피그입니다. 그래서 그림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배관에 그죠?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진행을 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뭐 압력이라든지 그죠? 압력을 줘서 이쪽으로 밀어내는 그런 형태로 그죠? 압력 조절을 해서 움직이도록 그런 형태로 지금 그림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생긴 것도 있다.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배관 내부에 이렇게 지금 여기서도 이제 배관에 집어넣는 그런 형태인데 어쨌든 이제 피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2021년도 3회차 가스기능서 실기 동영상 문제 같이 봤습니다.